안녕하세요. 빛물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얼마 전 2025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록도 한센병 한우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센병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거예요. 한센병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분에게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위로도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에서는 많은 한센병 한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에 조금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우리 신경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에 어느 날 단절이 일어났다. 신경 파괴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세포는 정보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갖추어 박테리아를 형성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아닐까. 이것을 한센병의 원인균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균이든 우리 몸속에서 전염을 하려면 숙주가 늘어나야 돼요. 숙주가 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대요. 배양하는 시설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우리 흔히들 천일염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그 천일염 속에서는 황산염이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우리 먹었던 음식물들 각종 유기물이에요. 이 유기물들은 황화수소가 돼서 물에 녹아서 혈액에 녹아서 움직여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초신경 끝단에 손가락 끝, 눈동자, 각막에도 어떤 신경의 파괴를 유발하는데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진 황화수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인체 내부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 같다. 저는 황화수소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짐작하고 누군가가 연구를 한다면 한편에 조그마한 배려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의학자로서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치에 맞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행하면 안 돼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주변에 한센 한우 여러분들이 제법 계세요. 저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자 하지만 그렇게 시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마음만 있고 적극적인 것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저한테 제가 이 소금과 한센에 관련돼서 뭔가 좀 규명을 해보고자 한다고 해서 의사인 입장 같으면 실험적인 어떤 데이터라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구해보지 못해요. 혹시라도 의학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구상에 좀 빈민, 어렵게 사는 나라, 여기서는
한센병이 점점점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좀 선진국 문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좀 적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문화의 수준이 높아가서 좀 혜택을 보는 것도 있겠다. 하지만 항화수소, 신경계를 파괴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균이라면 배양돼야 되는데 배양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한센균이구나 하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환자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균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공통적인 것은, 그러면 한센병이 한 가지로만 발병해야 되죠. 두 가지로 발병하죠. 계력성이냐, 그 다음에 한센균에 감염됐다, 전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나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로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센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의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학이 하더라도 한센한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거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발병하지 않도록 거들어줄 수는 있겠구나. 항화수소를 만들지 않는 황산염이 없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염으로 대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류에 대해서 아마 사랑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덮어두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황산염, 바닷물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각종 유기물을 위장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위장에서 발생한 황산염, 트림으로 올라오고 방귀로 나가고 노인냄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화수소를 만들지 않도록 조금 음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 문화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 모든 의학자들이 보면 만병의 원인으로 지명을 해요. 그런데 방법은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염을 여전히 먹으면서 적게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5g의 소금을 섭취해야 되겠구나 하고 규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음식의 무게에 비례하여 0.9%의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먹어야 됩니다. 저 이렇게 생활하면 한센항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센병의 행렬은 제일 많아요. 심각. 어떻게 거들어 줘야 될까요? 고민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매 사업을 해야 된다. 한국인에게는 적정한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한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 국가에게는 좀 더 많은 비용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선진국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액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곳에 한센 한우가 생기지 않도록 영세민들, 좀 저급한 생활 대상자에게 이 소금을 어떻게 하면은 공급할 수 있을까? 인류에, 그러니까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한센병의 경험을 남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슈바이처다, 의사다, 인류의 진정 사랑으로 일한다 하시는 의사진들, 정말 한센 한우의 그 고통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더 이상 한센 한우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기여에는 좀 너무나 의학적인 면에서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한센병의 역사, 성서에서도 나타나는 만큼 2000년의 역사예요. 한센 선생님의 노력으로 한센균이다 하고 명명했지만 배양되지 않는 균, 저는 신경세포 단절로 인하여 생명이 지탱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이런 박테리아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신경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연히 미지의 숙제를 풀 때는 이런 가설, 저런 가설을 연결하잖아요. 저는 이 가설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연령 있는 사람은 혈압이 다 높아요. 행정관청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경로당에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매월 측정하게 하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건강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뇌출혈이 일어났다, 뇌졸중을 당했다. 젊은 세대에 일어나는 병은 아니에요. 거기가 노인 세대에 가서 이렇게 발병이 되는 건데, 이 발병의 원인도 황산염, 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황화수소를 잘 만들어 우리 몸에서 황화수소가 신경계를 죽이고 세포를 파괴하고, 혈압이라는 것은 일정한 혈압을 심장에서는 펌프 압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태어나서 당신의 세포를 온전하게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나요? 한 개의 세포도 잃지 않고. 그렇다면 혈압이 오를 수가 없어요. 혈압이란 심장에서 보내는 압력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혹시 포경수술 하죠? 남자아이들. 가령 우리가 살다 보면 목욕탕에 갔을 때 피부 때로 밀죠. 혹시라도 상처 났을 때 흉터 생기죠. 흉터의 껍질 일부의 세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수술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장기 일부를 적출해요. 상태가 안 좋다. 원래는 안 좋은 것을 고치는 게 치료 기술이에요. 근데 치료 기술은 없어요. 제거하고, 없어도 일부 기능이 조금 없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단정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적출해 버리는 것을 아주 위험스럽게 느껴요. 이렇게 적출해 버리고 나면 인간이 엄마 몸에서 2개의 단위세포가 붙어서 2의 280승을 하면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조 개의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데 일정한 압력이 있어요. 일부 세포를 잃으면 혈압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화를 통해서 있는 혈압을 정상적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의학이 혈압이 이 건강한 혈관을 파괴하는 줄 알아요. 혈관을 파괴하는 것은 황화수소,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물질이에요. 하수구에서도 올라와요. 물론 하수구에서 올라오면 공기 중에 햇빛을 통해서 희석돼서 소멸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화학적으로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데 하수구 자체에서 생성하지 않도록 시작부터 정화하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하수구에 흘리는 물 시작부터 정화하시는데 조금 협조하실 분 있으세요? 저는 한 100g의 강총매 10,000원에 불과해요. 싱크대에 말렸다가 칠하고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 있죠. 변기 일부 그 변기에 남아있는 물은 수건으로 적셔서 다 짜내고 깨끗하게 말린 상태, 뭐 드라이로 빨리 마를 수도 있겠죠. 물이기 때문에 선풍기로만 불어줘도 물은 마를 수가 있어요. 마른 자리에 총매를 뿌려줘요. 그 다음에 총매에 부착되는 물이 건조되고 나면 이것은 나노의 접착력에 의해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물에 의해서 쉽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두 개 쉽게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잡는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3년에 한 번만 칠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럼 화장실의 냄새 줄일 수 있을 거다. 하수구에 흘러가는 냄새, 왜 시작부터 약간의 기회라도 있다면 공기 정화의 역할은 어디에선 한다. 하수구에 있던. 근데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면은 공공의 문제가 되겠죠.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구 관리를 해요. 이 하수구에 광촉매 시공을 하자. 이천 발전으로 하자.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그래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없애자. 그래서 맑은 도시,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촉매는 삼산화텅스텐을 사용해요. 1kg에 85,000원이에요. 그래서 100g 병의 용기에 따라서 소분해서 10,000원에 드리겠다. 집에서 시작하는 하수구로 흘러갈 때 나는 모르겠고 하수구가 알아서 잘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가 살아갈 세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일이라도 해 주셨으면. 저는 광촉매 시공하시는 분에게 황산염이 없는 소금을 보급하고 싶어요. 저렴하게. 황산염이 없는 소금은 소디움 클로라이드, 그냥 순수한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9.999999999 대한민국에서는 표시를 99.9로 표기를 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황사님이 없는 소금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건강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음식에 바닷물에서 건져서 말렸던 염에 물을 부으면 바닷물로 요리를 하는 게 돼요. 혹시라도 사별하고 혼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두 사람이 살았을 때 좀 수월했을 텐데 혼자서 헤쳐나가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죽였느냐? 음식이 죽인다. 음식을 만들 때 정말 바닷물을 넣어서 만들었던 염을 넣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살인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서 요리하고 있는 식당 특히 하시는 분들 골목 상권이 죽는다고 음식 만들어 파는 사람들 다 제정신 아니에요. 내 집에 오신 손님이 문 밖에 나가면서 금방 쓰러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다 공범처럼 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염은 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문명 많이 발전했어요. 소디움 클로라이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취급한 지 33년이 돼요. 여러분 안 사면 그야만 손해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자, 공기도 정화하고 물도 정화하고 오는 깨끗한 빛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은 빛에 해당돼요. 태양에서 날아왔다. 우리 몸속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먹으면 무엇이 올라오느냐? 용기, 사랑, 창의적인 도전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류가 숙제를 풀어가는데 완벽한 숙제를 풀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개 분류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N세대도 나타나고 있어요. N세대란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중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다 가족들 결혼하면 새 생명 탄생하면 그 새 생명이 엄청 반갑죠. 그런데 물질 과학에 의존한 기술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N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 N세대를 만나지 않을까. 아마 지금 내가 N세대를 만나면 제정신에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음식에 정립된 것, 소디움 클로라이드 사용하세요. 저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어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 들었어요. 팬티를 팔았어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아요. 소금을 먹는 데는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음식하십시오. 이 소금을 먹으면 한센병을 몰라요.
한센병이 발병하지 않을 겁니다. 왜? 세포마다 신경 전달을 할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충분한 역할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5g의 소금을 섭취하자고 하는 의학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성을 무시한 거예요. 의사들이 링거 수액으로 들어가는 소금물 수액은 0.9%를 존중하고 있어요. 입으로 먹는 반찬으로 먹는 거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다고 적게 먹게끔 권유하고자 5g 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가령 혈압이 좀 높다, 약을 먹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약을 먹는 사람이 죽어가는 건 많이 봤어요. 정상적인 혈압, 무슨 혈압을 내린다고 어린이 혈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의 이론도 잘못됐다. 정상적인 소금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적당량의 소금이 필요한데, 그것은 0.9%. 음식에 들어가는 무게에 한하는 거예요. 가령 저녁 식사를 했는데 1kg를 드셨다. 그러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9g을 드셔야 정상적인 게 돼요. 5g, 그것이 과학적이다. 네. 기아의 마지막 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저는 짐작이 돼요.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생활합시다. 네, 건강 자신있어요.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자식들한테 피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과거에 무엇이 부족했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해결하는 기회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건전하고. 저는 199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 눈을 보면 눈이 맑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소금을 정상으로 먹는 것밖에 없어요. 소금도 용융하는 시간, 그러니까 염에서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얻으려면은 현재상은 용융, 높은 온도 850도에서 용융시켜야 돼요. 용융하는데 염화나트륨은 타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 위의 물질들은 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융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것은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할 수 있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센병이든 뇌출혈이든 혈관의 이상을 유발하는 뇌졸중이든 아나볼로 인해서 녹내장이다, 백내장이다, 시력을 상실하는 일까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을 먹으면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저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생명으로 바꾸어서 제공하는 걸 소설로나마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만의 비용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한 비용은 지불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